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공식 만찬장에선 지난달 G7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재회해 군함 건조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토 회원국과의 정상회담도 이어졌습니다. 독일과 함께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한 노르웨이와의 회담에선 잠수함 사업과 월드컵이 화제가 됐습니다.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8강도 가시고 더군다나 잠수함 선정도 되시고.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처음 만나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최하는 립세션에서 각국 정상들의 만남이 기대됐지만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나토 무대에서 K방산 세일즈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제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 핵심 광물의 보고인 몽골로 향합니다. 앙카라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혜실입니다. 한국과 나토 간 방위산업 파트너십을 격상하자. 무기를 사던 나라에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를 넘어 이제는 안보를 함께 설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단순히 무기거래 협력 대상을 넘어 공동 연구와 생산, 운용을 함께하는 방산 파트너가 되자고 제안했죠. K방산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출국에서 기술과 표준을 함께 만드는 전략 파트너로 도약하는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세계는 지금 믿을 수 있는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고 대한민국은 가장 주목받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토 정상회의가 K방산이 세계 시장의 참가자에서 전략 파트너로 도약한 변곡점이 될 듯합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 나토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세계 국방비의 절반이 넘는 나토 방산시장 진출에 디딤돌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정민철 세대 커뮤니티케이터, 김성환 시사평론가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세대 커뮤니케이터. 조만간 호칭이 바뀔 수 있으니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군요. 최고위원 후보로. 예. 출마 선언은 하셨잖아요. 예, 어제 국회에서 수출 공식 예비 후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후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예. 세대 커뮤니케이터 어려워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나토 정상회의에서 그 연설하는 모습 모두들 보셨을 텐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요거 이야기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밀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나토의 높은 장벽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좀 아쉽죠, 우리 입장에서. 아쉽긴 한 100조 원 합니다. 시장이라고 예. 하고요. 예. 우리가 잠수함을 이른바 이제 나토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에 수출한다고 하는 거 각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토는 독일의 앞마당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원래 나토가 만들어질 때도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측면도 있고요. 물론 이제 구소련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나토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소련하고 같이 연합돼 있는 이제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공산 세력하고 맞서겠다. 뭐 이런 이제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 독일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한다면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고요. 뭐 또 하나는 우리가 잠수함을 독일에서 처음 들여와서 독일 거 가지고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킨 네. 나라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디젤 잠수함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점점 키워서 우리가 독자 기술로 지금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 처음 갖고 온 나라하고 지금 우리가 두 나라가 경쟁이 붙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주를 따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맞아요. 바람은 있는데, 근데 그 캐나다 현지에서도 잠수함 자체로만 보면은 독일 거보다 한국이 훨씬 낫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한국 잠수함은 바닷속에 있는데 독일 잠수함은 설계도 안에 있더라. 맞아요. 독일 잠수함은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잠수함이 아니고요. 설계 개념만 있는 잠수함이었어요. 설계 단계였습니다. 네. 근데 예. 우리는 3,600톤급 안창호, 도산 안창호함이 14,000km를 건너서 캐나다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잠수함이야라고 캐나다에 다 보여준 거예요. 예.
이 장보고 배치 2, 장보고 3 배치 2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안창호함은 배치 1이고요. 그거보다 더 진일보한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국 잠수함을 선택하면 참 좋은데 하나가 걸림돌이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가서 발언한 것과도 연결이 되어 맞아요. 있는데요. 그러니까 캐나다 쪽에서 한국에 질문을 했던 게, 우리가 만약에 이 일종의 북해나 이런 데에서 북극해나 이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은 뭘 도와줄 수 있어? 이걸 물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러니까 집단 안보 체제인 나토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분쟁에 휘말렸을 때 한국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요구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분쟁 지역에 직접 참전하기가 어려운 국가잖아요. 근데 그런 면들이 일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은 나토 국가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게 제일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에 직접 참석을 한 것,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그런 거하고 전략이 맞아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넘으려면 우리가 나토에 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나토라는 동맹 체계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방위 산업만 따지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약간 비밀스럽게 정보나 산업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뛰어넘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정상회의에서의 대통령의 연설도 그 부분에 대한 함께 공동 뭐 운용하고 생산하고 연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아쉬운 결과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럼 이제 앵커님 말씀이 다 맞는 게, 일단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안보를 설계해 나갈 것이며, 또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한반도의 안보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글로벌 패권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 또 나토도 나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에 G7 회의 가셨을 때 G8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서 먼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거는 정상들이 계속해서 해외에 나가서 정상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늘어나고, 이제는 더 이상 초청국이 아니라 멤버로서 작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나토 입장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더 나아가서 캐나다가 던진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독일이 얘기했대요, 캐나다에게. 대한민국 영어 할 수 있냐? 작전을 해야 될 때 영어로 같이 할 수 있겠냐.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대한민국의 카투사, 주한미군이랑 가장 전 세계에서 미군이랑 훈련을 많이 하는 부대가 대한민국에 있다. 우리 충분히 역량 있고 훈련할 수 있고 또 실전 배치 능력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협상하는 과정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역량과 역할이 필요한가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뭐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 이런 국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심지어는 샐러리도 할 수 있고 영업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머 있고 유쾌하게 넘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공격할 수도 있는, 완전 이제 글로벌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G7 회의나 이런 데 참석하시면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느낀대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평균이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는 와, 이런 지도자가 있어 하지만, 그런 정말 전 세계 최정상 지도자들이 있는 데 가보면 그 정도는 다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이 민주진영이 계속해서 배출해내야 앞으로 민주진영이 계속해서 재집권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이 사안을 보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독일 얘기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데요. 그러게요. 자기네들도 뭐 영어 작전을 위해서 영어를 쓰. 자기도 독일어 안 쓰나? 예. 물론 영어 잘. 잘하긴 근데 하지만 이만큼 사실 나토 뭐 이런 데서 예. 대한민국이 뭐 유명해졌고 케이팝 때문에 인기는 있지만 약간 폄하하는 시선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 한계는 있군요. 아직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의도나 국회 같은 데 가면 국회의원분들이 뭐 어린애가 뭐 얼마나 하겠어? 비슷하다. 예, 때를 기다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약간 대한민국이 지금 글로벌에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능력과,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 안 샀잖아요. 지금 잠수함 사겠다는 국가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030년쯤 됐을 때 독일, 캐나다에 이거 납품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수저 들어온 나라한테 이미 납품하는지 납품하고 보세요. 있고. 이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위치를 네. 확 바꿔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뭐 35년까지 잠수함 4대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네. 캐나다에 주겠다. 독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될까? 가능할까? 그게? 캐나다에서도 그 얘기 나온 거예요. 후회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예. 그런 생각도 좀 했는데요. 아무튼, 이게 예. 영어라고 하는 걸로 상징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 네. 이게 집단 안보 체제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토라는 네. 게 지금 왜 저렇게 다급해졌느냐. 결국 미국이 발 빼겠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발 빼면서 그럼 너네들은 너네들 스스로 지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라고 하는 건 괜히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기구거든요. 근데 그 나토라고 하는 기구를 주도했던 게 미국이었는데 지금도 뭐 역시 공격당하면 집단 방위 체제에 따라서 핵 공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렇게 그것만 믿고 나토가 동진한다고 막 동진하고 러시아는 서진한다고 해서 막 서진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딱 부딪혔단 어허.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돕다가 지금 막 무기도 퍼주고 다 줬는데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종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 나토의 방위선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떡 나타나가지고 너네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지켜. 우린 발 빼일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굉장히 다급해진 거죠. 155mm 포탄이 딱 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면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미국 거쳐서 지금 나토로 넘어갔겠습니까? 넘어가서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 이제는 자기들이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그동안에 키우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데 그 납기를 맞춰줄 수 있는 나라를 보니까 대한민국밖에 없어 보인다는 거죠. 예. 근데 굉장히 다급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토가 무기를 못 만드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자기 안에서 소화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상황. 이게 지금 딜레마에 부딪힌 거예요. 네. 그 틈을 이재명 대통령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나토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한 55%를 차지하는데요. 방위비를 35년까지 GDP 5%씩 다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한테만 무기 발주한 게 400조 원대 후반 정도 된다 그래요. 앞으로 나토 국가들이 늘려야 될 방위비가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만 계산을 해도 3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토가 이제 각 국가들이 무기를 생산하거나 포탄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생산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겠다. 아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이라고 하는 구상이 나토 국가는 아니지만 그 무기 생산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상호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가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파트너십 삼아서 들어가 달라. 15조 원 정도 규모가 되니 우리가 그리고 열심히 세계에서 포탄 생산량을 단기간에 제일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표준만 맞추면 우리가 얼마든지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수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린 그냥 나토의 파트너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좋아요. 그걸 우리 공유하자. 예. 이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는 컨셉을 거예요. 너무 잘 잡은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수주를 못했던 교훈도 있고 나토라고 하는 기구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서 한국의 방산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캐나다 수주전은 실패를 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얻은 게 있다. 나토에 굉장히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는 거. 네. 그래서 어제 정상회의 메인 행사에서 방위산업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선명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어제 메시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국회의원 시절에 상임위 국방위에 계셨었어요. 맞아요. 예. 저는 그게 지금 지도자로서 활동하실 때 정말 귀한 경험과 또 그러네요.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의도하신 거잖아요, 사실. 국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토 회의에 참석하신 이유도 분명하게 있겠죠. 우선은 캐나다 애초에 정부에서도 이 50대 50이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었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예. 과정에서 또 주유된 그 수주 실패 원인으로 나토가 꼽히니까 가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자기 PR 하시는 거죠. 대한민국
무시하지 마라. 대한민국 이런 나라다. 그리고 지도자가 이런데 대한민국 얼마나 더 일을 잘하겠냐.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인상적인 지금 어제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나토에 참석하는 게 어떤 가시적 성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하. 뭘 그러셨구나. 준비해서 가지고 갈까. 왜냐하면은 정상회담 기간도 한 이틀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바로 또 몽골 국빈 방문 때문에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MOU 맺거나 이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방산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 이제는 다자 안보 협력체라는 틀 안에서 네. 움직여야 되는 네. 거다. 일종의 방산 외교의 차원으로 접근한 거예요. 앞서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수출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상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한 신뢰가 있거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단계로 외교 수준을 끌어올려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예. 뭐 무기도 생산해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하는 것 이건 뭐 수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같이 협력해서 생산하는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게 접근했던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포탄 지원해줘. 우크라이나 막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막 방문해가지고 전시 상황인데 거기 가보겠다고 한다던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국가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IP4라고 하는 태평양 대서양 국가들하고 함께 뭔가 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나토 국가들하고 함께 공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개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결국은 나토에서 무기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토하고 함께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접근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접근하느냐 그러니까. 저렇게 예.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술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재명이라는 이런 대통령 지도자를 뽑음으로 인해서 이 접근 방식을 네. 제대로 잡으면서 지금 나토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네. 예.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면 우리 핵잠 얘기할 때도 트럼프 예. 대통령 설득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인도 태평양 거기에서 그 주축이 되는 국가로 같이 미국하고 도와서 지킬게. 거기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핵잠이 꼭 필요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듣기에 구체적 그것도 능력이 진짜 없는데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그럴듯하네. 네. 되네 이거. 우리 지키려면 한국 지키려면 잠수함 필요해. 이렇게 했으면 트럼프가 오케이 안 할 리가 없죠. 해준다는 네. 거죠. 예, 그거랑 예, 비슷한 개념으로 네. 접근한다는 그거 진짜 거예요. 영민합니다. 예. 지금 한국과 나토 사이에 조달 기본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도 공식화됐다. 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 협정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 우리 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엄청난 또 아까 가시적 성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냥 땅 때리네요.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기업들이 지금 그 예. 이재명 정부의 뭐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다양한 프로젝트도 이렇게 순방 갈 때 정말 잘 따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 어느 대통령처럼 시장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유 사태 때도 이란 사태 때도 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원유 대사로서 갔을 때 가장 주요했던 게 그 정유사들의 요구, 그리고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다 관철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UAE부터 오만 이런 중동 국가들에서 원유를 확보를 해오니 기업들, 특히 정유사 입장에서는 정부에게 고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만약에 이 조달 기본 협정이 책정이 된다면 방산 기업들, 이재명 정부 눈물 나게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국민의힘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네거티브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정부에서는 아니 기업 사정은 너무 모르는 소리를 야당이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기업들은 이미 마음에 많이 기울고 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는 성과를 보여주고 또 기업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가져다주고 그래서 지금 뭐 증시 밸류업 정책도 있지만 플러스로 이렇게 수주라든지 실제로 기업의 펀더멘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국가적인 협정을 통해서 계속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 세대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건데 이런 협정들이 계속 구축이 되면 당연히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수출 규모가 더 커지고 그리고 예. 또 방산이라는 부분에서는 안보에서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 희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방산이 어느 때부터 이렇게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급부상했다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사실 우리는 엄청납니다. 예. 한 70년 동안 연습한 거예요. 네. 70년 지금 동안 빛을 보네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한테는 분명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경쟁을 했던 거예요. 무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까 경쟁도 하고 계속 실전에 들어가서 네. 직접 포를 쏘지는 않았지만 실전 훈련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무기 성능을 개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라고 하는 게 그냥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계속 검증하는 걸 해서 실전 투입이 바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무기를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K2 전차도 그렇고 K9 자주포도 그렇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다가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하고 네. 이 미 이란 전쟁 이제 거치면서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로서 방산이 갑자기 이제 떠올랐고 준비된 우리나라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무기 산다고 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 거 그렇잖아요. 예. 미국 거 말고 그러면 뭐 프랑스 거나 영국 거. 근데 영국도 지금 시들시들 하고요. 프랑스도 사실은 무기를 생산할 능력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생산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미국 자체가 생산 능력은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한꺼번에 무기를 원할 때 그걸 맞춰줄 수가 없어요. 네. 우리는 빨리빨리에 단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능까지 다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빨리빨리까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런 이제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무기는 굉장히 괜찮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한국이 그걸 틈을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폴란드 입장에서 다음 순서는 우리야라고 하는 공포심을 갖게 됐고요. 예. 우크라이나에 나토에 있는 국가들이 무기를 다 퍼줬어요. 러시아하고 싸우느라고. 러시아 근데 만만한 국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무기고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미국이 지켜줄 거라고만 믿고 국가들이 그냥 다자 안보 협력체 안에서만 조금씩 각각의 무기를 통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만 어느 정도 갖추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텅 빈 무기고를 이제 채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무기를 채울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더 주목을 받았고요. 그러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 무기 방산 전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이런 무기들을 거의 싹쓸이하듯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가지고 갔는데 나토가 훈련하면 폴란드가 K2 전차 끌고 나가는 거예요. 어허. K9 자주포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부럽겠네. 그래서 독일하고 이런 나라하고 같이 쏘는데 너무 잘한 네,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거 너무 어디 성능이 거야? 좋은 대한민국 거야.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9 자주포나 천모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까지 지금 수출이 되는 상황이 간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바다만 살짝 건너가지고 서유럽 쪽만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 훨씬 큰 시장이 오는데 거기에 이제 장벽이 바로 나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협력체 우리는 수출하는 개념으로 처음 접근했는데 나토 국가들이 독일이 보니 야 우리가 지금 당장 조금 생산력이 딸리긴 하지만 우리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잖아. 야 너무 바로 옆에 친구 있는데 우리 거 사야지. 프랑스도 야 그래도 우리 거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